자, 민박진정입니다. 좌충우돌 오토캐드 기초 인강 독학 파일 열기 저장하기 외 명령어들입니다. 자, 어지간한 프로그램들에서 파일 열기 저장하기 다들 아시기 때문에 이 부분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자,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일 열기는 존재하는 파일들을 불러오는 명령어겠죠. 당연히 존재하지 않는 파일은 불러올 수가 없습니다. 자, 실행하는 법 어떻게 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플리케이션 메뉴에 가시면 여기 어플리케이션 메뉴 버튼 누르셔가지고 두 번째 열기 있고요. 여기서 도면을 클릭한다든지 해서 검색해서 이렇게 도면을 불러오시면 됩니다. 도면을 불러오실 때는 하나만 이렇게 선택해서 열기로 해서 도면을 불러오실 수도 있고요. 다시 한번 불러오기를 해보겠습니다. 어플리케이션 메뉴를 누르고 메뉴 버튼에서 열기를 해서 도면을 선택하실 수도 있습니다만, 여기에 보시면 신속 접근 도구 막대에 열기가 또 있습니다. 오픈이라고 되어 있죠. 당연히 도움말 누르면 관련 도움말 나오고요. 복습 한번 했습니다. 자, 열기를 누르고 파일을 선택을 하는데 한 번 마우스로 클릭을 할 때마다 해당 파일들이 선택이 되는 것이 보이시죠? 자, 여기서 지금 첫 번째는 열었고요. 여기서 만약에 Shift를 누른 상태에서 이렇게 건너뛰기로 했는데도 어떻게 되죠? 전체가 지금 선택되고 있는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자, 반대로 다시 하나씩 클릭하는 경우는 해당 파일이 하나씩만 열리는 거고요. 자, 컨트롤을 눌러 보겠습니다. 컨트롤을 누르고 선택을 하면 눌러지는 파일들마다 어떻게 되죠? 선택이 추가가 되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만 열 때는 해당 파일을 한 번만 누르고 열기를 누르시면 됩니다. 자, 두 개 이상 파일을 열어야 되는 경우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컨트롤 키를 이용하는 방법, 또 하나는 쉬프트 키를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자, 하나씩 추가할 때는 컨트롤 키를 누르시고 이렇게 열고자 하는 파일을 선택을 하시면 되시고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 열고 싶으시면 이렇게 파일을 선택을 하신 다음에 Shift를 누른 상태에서 맨 마지막 파일을 선택하면 이 안에 있는 모든 파일이 선택이 되어지고요. 열기를 누르시면 한꺼번에 이렇게 주르륵 하고 파일들이 열리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자, 파일들 지금 일일이 닫아야 되는데요. 자,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들어왔죠? 자, 오픈은 이렇게 하시면 되세요. 이런 방법이 또 있겠죠. 명령행에 당연히 오픈이라고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한글로 입력이 되고 있네요. OPEN. 자, 오픈은 지금 OPEN을 다 입력하셔야 돼요. 가명이 없습니다. 자, 오픈 하니까 전에 열었던 연습 도면에 있는 파일들을 열 수 있도록 창이 뜨고요. 이렇게 해서 파일을 불러올 수 있었습니다. 자, 세이브 어떻게 할까요? 세이브 쉽죠? 저장하기 똑같이 어플리케이션 메뉴를 누르고요. 저장을 누르시면 됩니다. 자, 이 경우에 그 불러온 파일이기 때문에 지금 저장이 바로 된 거거든요. 자, 그렇지만 이 파일은 불러오기를 해서 변경이나 이런 것이 없이 설령 변경을 했더라도 이미 저장이 한 번 돼 있던 파일이기 때문에 어떻게 된 거죠? 원래 파일이 있던 대로 갔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에 있는 것은 아무것도 지금 저장이 한 번도 된 적이 없어요. 아직 파일명도 선택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드로잉2라는 이름이 지금 붙어져 있는 경우인데 저장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자, 어떤 이름으로 저장을 할 것인지 물어보고 있습니다. 당연히 적당한 이름을 하면 되겠죠. 저장 연습. 자, 아래 보시면 파일 유형이 나옵니다. 오토캐드에서 작성이 된 일반적인 파일은 DWG 파일로 해서 저장이 되고요. 여기를 살펴보시면 생각보다 많은 도면들이 나오는 것을 보실 수 있으십니다. 보니까 2013 도면 있고요. 2010 LT
2010 도면, 2007 LT 2007 도면, 그리고 2004년 2000년, 그리고 R14 이렇게 보이시죠? 그 다음에 표준 도면도 있고요. 여기까지는 DWG인데 표준 도면부터는 DWS, 도면 템플릿 DWT, 그 다음에 DXF 있고요. DXT 이렇게 보이실 거예요. DXF네요. 자, 이런 파일들 저장자 그 파일 확장자인데 기본적인 CAD 도면은 DWG로 하시면 되시고요. 2015 같은 경우는 파일을 저장하는 방식 자체는 큰 변경이 없어서 오토캐드 2013하고 동일한 파일 형태를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아래에서도 보시면 몇 년에 한 번씩 파일 저장 방식이 변했던 거 보실 수 있으세요. 자, 그래서 2013 도면으로 해서 CAD 2015까지는 같은 파일 형식으로 저장이 된다는 것을 아실 수 있으신데, 이거 저장하실 때 조심해야 되시는 점은 읽어보실 컴퓨터에, 자, 매일매일 내가 같은 컴퓨터에서 작업을 한다 그러면 그냥 2013 도면으로 하셔도 되는데요. 이거를 학교 가서 어디 다른 장소에 가서 불러드리고 싶다 그러면은 그 컴퓨터에 설치되어 있는 오토캐드 버전하고 현재 작성된 컴퓨터의 오토캐드 버전하고 같다라면 그냥 저장을 해도 되지만, 대부분 학교에 있는 컴퓨터들이나 그런 경우는 최신 버전이 깔려 있지 않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가령 오토캐드 2012라든지 그런 경우는 당연히 오토캐드 2010 도면으로 저장을 해 주셔야만 확인이 됩니다. 2013으로 저장을 한 경우는 2012년, 2011년, 2010년 버전의 오토캐드에서는 불러드릴 수가 없어요. 이 부분은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저장은 일단 2013 도면으로 저장을 하겠습니다. 여긴 저장이 끝났죠. 아차, 우리 학교는 오토캐드 2010인데,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저장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기가 있습니다. 자,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기 있죠. 보이실 거예요. 도면을 이렇게 선택해서 이렇게 하셔도 되시고요. 명령행에 save as라는 명령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당연히 아까처럼 저장하는 것도 여기에 보시면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기도 있었고요. 당연히 여기에도 저장과 save as 명령이 따로 있습니다. 당연히 명령행에 save as를 쳐도 돼요. 네, 이렇게 해서 저장 연습이라고 똑같이 해서 떠 있지만, 여기서 형식명을 뭐 1이나 2 뭐 이런 거를 뭐 붙여도 되시지만, 마지막에 도면을 분명히 읽어 드릴 수 있는 2010이나 이런 걸로 저장을 하셔야 되시는 거예요. 자, 저장 연습점 DWG, 여기에는 몇 년도 건지는 표시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간단하게 뭐 표시를 해주면 좋겠죠. 2010 버전 이렇게요. 그렇게 해서 2010 DWG로 해주면, 네, 이렇게 정도 해주시면 아주 훌륭하게 저장을 하시는 게 됩니다. 자, 우리 지금 뭐뭐 봤죠? 오픈, 저장되어 있는 파일만 열 수 있다 그랬어요. 저장되어 있지 않은 파일 못 여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세이브 살펴봤습니다. 세이브 저장할 수 있는 거죠. 자, 이 두 가지 외에 세로 작성이 있습니다. 세로 작성. 자, 열심히 파일을 작성을 하고 있었는데 세로 작성하고 싶다 이랬을 때 당연히 여기에 보면 새 탭 명령이 있어요. 이거 눌러 가지고 탭이 열리면 여기서 그리기 시작해서 파일을 작성을 하셔도 됩니다. 자, 그런데 도면을 작성하다가 이렇게 해서 여기에도 새로 만들기가 있고요. 어플리케이션에도 새로 만들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면 이런 식으로 해서 도면을 새로 만들 수가 있어요. 총 그러면 몇 가지죠? 어플리케이션 메뉴바, 여기 새로 만들기, 또 여기 탭에서도 새로 만들 수 있고요. 당연히 명령행에서도 새로 만들 수 있습니다. 명령행에 새로 만드는 명령은, 새로운 파일을 만드는 명령은 new예요. new. 새롭게 new 이렇게 하면 템플릿을 선택하도록 되는 대화 상자가 뜹니다. 이 템플릿이 무엇이냐 하면은
이 CAD를 작성할 때 보면 여러 가지 설정해야 되는 내용들이 있어요. 도면 크기는 어떻게 할 것이며 여기에서 사용하는 단위는 어떻게 할 것이냐, 뭐 센티미터 단위를 사용할 거냐, 밀리미터 단위를 사용할 것이냐. 건축에서는 조금 더 크게 보기도 하겠죠. 당연히 그거는 한국이나 유럽 쪽만 센티미터 단위를 쓰고 있고요. 밀리미터, 센티미터를 CGS 단위라고 하죠. 영국이나 미국 같은 경우는 인치 피트를 사용합니다. 그런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한국에서 동일하게 센티미터로 하면 불편하겠죠. 인치 단위로 해야 됩니다. 자, 한국에서 할 때는 한국의 CGS 단위로 해서 이런 도면을 그리도록 만들어진 기본 도면 표준이 있어요. 그게 템플릿이라고 그러는데 여기서 보면 ACAD, AutoCAD, ISO라고 되어 있는 파일이 있습니다. 이걸 선택하시고 열기를 누르시면 이렇게 화면이 새로 뜹니다. 자, 방금 어떻게 했죠? 명령어를 입력을 하거나 여기에서 보면 새로 만들기. 여기 새로 만들기는 명령어가 조금 다르네요. Qnew라고 되어 있죠. 자, 여기서 새로 만들기 있습니다. 도면. 이렇게 해서 최소 3가지 방법을 안내를 드렸어요. 근데 처음에는 저는 new라는 명령어를 쳤고 여기에는 보면 Qnew라는 명령어가 있었어요. 그러면 다시 한번 쳐볼까요? QNEW, Qnew. 자, 동일하게 템플릿을 선택하는 창이 뜨고 여기서 CGS 단위로 해서 도면을 작성하는 경우는 ACAD, ISO, AutoCAD ISO 파일을 선택을 하시고 열기를 하시면 된다고 안내드렸습니다. 자, 원래는 Qnew로 해서 파일을 여는 경우는 그냥 열려야 돼요. 도면을 선택하거나 이런 그 템플릿 파일을 선택하는 것이 없이 열려야 되는데 지금 어떻게 됐죠? new 명령하고 Qnew 명령하고 동일하게 템플릿을 선택하도록 되어 있었어요. 자, 이건 좀 이상하죠? 자, Qnew 해서 도움말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택한 도면 템플릿 파일에서 새 도면을 시작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여기 좀 찾아볼까요? 옵션 대화 상자의 파일 탭에 있는 빠른 새 도면의 기본 템플릿 파일 시 템플릿 파일 이름이 저장되어 있는 기본 도면 템플릿 파일 및 폴더 경로에서 새 도면을 작성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원래는 Qnew는 이런 템플릿을 설정하는 것이 없이 바로 도면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현재 제가 사용하고 있는 프로그램에 기본 템플릿이 지정이 안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템플릿을 지정을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자, Qnew와 new 차이점 보셨죠? 자, 이 도면을 새롭게 여는, 그러니까 새로운 도면을 만들기, 새롭게 만들기는 사실 방식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이렇게 해서 템플릿을 설정해서 바로 불러들이는 방법이 있고요. 사실은 스타트업 명령이라는 게 있습니다. 명령행에 START UP. 저는 지금 동적 입력을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다 바로 입력을 해도 명령행이 지금 여기가 명령행 기능을 해주고 있는데 원래는 여기 아래쪽에 있는 명령행에 입력을 했었어야 되죠. 자, 스타트업을 명령을 내렸더니 여기에 지금 뭐라고 나오죠? 자, 기본적으로 지금 3이라고 써져 있어요. 이게 이건 시스템 명령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지금 이전의 스타트업 명령에 의해서 지정된 값이 3이라고 지금 표시가 되고 있는 거고요. 여기에 대한 새로운 값을 입력하세요.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거 잘 모르시면 무조건 F1 킵니다. F1이 뭐죠? 도움말이죠. 자, 스타트업 시스템 변수에 대한 설명이 나오고 있는데 이 스타트업 변수는 new 명령하고 Qnew 명령하고만 관련이 돼요. 2번, 3번은 거의 쓸 일이 없고요. 0번이나 1번만 쓰시면 됩니다. 0번은 뭐죠? 정의된 설정 없이 도면을 실행합니다. 1번은요. 시작하기 또는 새 도면 작성에 대한 대화 상자를 표시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그래서 1번을 한번 입력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을 입력을 했고요. 자, 그러면 스타트업 시스템 변수가 1로 세팅이 된 거예요. 자, 이 상태에서 new를 한번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명령행에 new. 자, 어떻게 됐죠? 아까하고 좀 다릅니다. 아까는 템플릿을 고르세요 하는 대화창이 나왔는데 템플릿 대화창이 나왔죠. 지금은 새 도면 작성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 보시면 도면 열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도면 열기. 그리고 이거는 뭐죠? 처음부터 시작 이렇게 되어 있고요. 템플릿 사용. 이거는 뭐죠? 마법사 사용 이렇게 되어 있어요. 템플릿 사용을 하면 여기서 바로 지금 아까와 동일하게 템플릿을 고를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요. 기본 설정 처음부터 시작이에요. 자, 우리는 이거 한번 해볼까요? 우리는 어떻게 하죠? 미터법으로 하죠. 확인. 그냥 뭐 아무것도 없이 그냥 미터법 설정만 가지고 새로운 파일이 시작이 된 거예요. 자, 다시 한번 new를 입력을 해볼까요? 자, 그랬더니 지금 템플릿을 사용하는 거는 아까하고 동일하게 기준이 되는 미터법 CGS 단위, 밀리미터 단위를 기준으로 하는 이 템플릿이에요. 오토캐드 ISO가 있고 다른 뭐 지금 템플릿 파일들도 보이죠. 일단은 초보니까 우리 대한민국에 맞게 요것만 알고 있는 거고요. 여기에 보니까 마법사가 있습니다. 마법사를 누르면 어떻게 될까요? 자, 신속 설정이 있고 고급 설정이 있는데 신속 설정은 그냥 대략적으로 빨리 설정을 해주는 거고요. 고급 설정은 조금 몇 가지 더 물어봅니다. 고급 설정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되죠? 단위는 어떻게 쓰실 건가요? 십진, 공학, 건축, 분수, 과학. 십진을 일반적으로 쓰시면 돼요. 공학 단위나 건축 단위에서 약간 다르게 표현하는 게 있는데 지금 뭘로 할지는 나중에 이 유닛 단위에서 이걸 배우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이거까지 가면 머리 아프니까 요것만 하시고요. 정밀도는 십진인데 대충 0. 이 정도로 두죠. 소수점 4자리까지 단위가 표시되면 일반적으로 피곤해요. 자, 다음. 각도는 어떻게 하실 건가요? 그레드나 라디언, 측량사 단위가 있고요. 도분초도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십진도수 쓰죠. 자, 동서남북을 어떻게 표시할 것인가요? 그리고 그 각도 기준은 어디를 기준으로 알겠을 건가요? 보통은 동쪽을 기준으로 합니다. 자, 방향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반시계 방향하고 시계 방향이 있죠. 이게 반시계 방향, 이게 시계 방향이에요. 표준이 반시계 방향입니다. 자, 영역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네. 이거는 기본적인 설계 도면에서 기본적으로 사용하는 그 종이 크기를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이거하고 상관없이 영역을 지정을 안 하셔도 되시고 더 크게 그린 다음에 나중에 이제 인쇄가 될 때 그려지는 부분만 따로 이렇게 할 수는 있습니다만 이렇게 지정을 하기도 합니다. 여기에 나오는 이 420에 297은 뭐냐면 A4 용지 아시죠? A4 용지 사이즈가 이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작업을 하고 주로 작업하는 그런 프린트 용지가 얼마냐에 따라서 여기에 맞춰서 이렇게 입력을 하시면 되시는데 기회가 닿으면 제가 이거를 숫자를 뭐 A3는 얼마, A2는 얼마 이런 것들을 가르쳐 드릴 수 있는데 오늘은 이거는 일단 A4 용지의 사이즈, 밀리미터 단위 사이즈 크기라고만 설명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하니까 아까보다는 조금 복잡하지만 이렇게 세팅이 끝났죠. 근데 지금 요거 같은 경우는 원래는 템플릿 파일에는 여러 가지가 세팅이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런 것들이 뭐 레이어라든지 뭐 유닛도 있지만 또 이렇게 배치에 관련된 것들도 세팅이 다 잡을 수가 있고 색깔이라든지 이런 것도 잡을 수 있거든요. 근데 초보가 그걸 처음부터 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고요. 어렵지는 않습니다만 무리가 있으니까 템플릿 파일이 있다는 것 정도만 알고 시작을 하시면 되세요. 자, 다시 불필요한 파일들을 좀 지워보고 아까 우리가 분명히 여기서 지금 명령어를 지금 쓸 때 new 명령하고 QNew 명령하고 다르다고 했어요. 이게 NEW. 자, 그런데 스타트업 명령어 때문에 지금 어떻게 됐죠? 새 도면 작성 대화창이 떴습니다. 자, 스타트업을
다시 1번으로 0번으로 바꿔볼까요? 트업 새 값은 0입니다. 0을 줘보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다시 new를 입력을 하면 어떻게 됐죠? 템플릿만 바로 설정해서 할 수 있도록 변했어요. 편한 방법을 쓰시면 돼요. 이렇게 템플릿을 만들어서 바로 템플릿을 불러가지고 열기 이렇게 하실 수 있고, 아까처럼 스타트업 해가지고 1번 입력해서 그 마법사가 나타나는 새 도면 작성 대화창을 불러서 사용하셔도 됩니다. 자, 원래 new는 이렇게 동작이 되는 거고, qnew는 어떻게 되냐면 이게 안 나타나야 돼요. 안 나타나야 되는데 왜 이게 자꾸 나타날까요? 자, 이유는 뭐냐면 원래 기본이 되는 템플릿이 저장이 돼 있어야 됩니다. 기본이 되는 템플릿이 저장이 돼 있는 경우는 이걸 물어볼 필요가 없어요. 그 기본이 되는 템플릿을 이용해서 바로 신속하게 새로운 도면을 열어주는 것이 qnew 명령입니다. 그런데 아직 지정이 안 돼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죠? new 명령하고 똑같이 어떤 기준을 가지고 도면을 만들까를 물어보는 거예요. 이거 어디서 설정하냐면요, 앞으로는 이런 설정에 대한 부분들이 종종 나오게 되는데 옵션 명령으로 합니다. op 옵션스라고 돼 있죠. 그래서 옵션 대화창이 뜨게 돼요. 이 명령을 실행을 하면 당연히 여기다 입력 안 하고 원래는 대화창에 명령행에 op라고 입력을 해야 되죠. 자, 이렇게 해서 옵션 대화창 떴습니다. 자, 미리 배웠었죠. 옵션 대화창 어디 있다고 그랬죠? 어플리케이션 메뉴 버튼 누르고 여기 있습니다. 옵션. 여기 보이시죠? 여기에서 불러드릴 수 있어요. 자, 또 어디 있었죠? 옵션 대화창 어디 있었을까요? 뷰에 있었나요? 이거 자주 찾아보셔야 돼요. 그래야지 찾을 수 있습니다. 옵션이 어디가 있더라? 여기는 CUI고요. 다른 데도 있는데 일단 바쁘니까 명령행에 옵션에서 바로 갑시다. 나중에 찾아보세요. OP. 자, 파일 이렇게 옵션 대화창 불러드리고 나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파일, 화면 표시, 열기 및 저장, 플롯 게시, 시스템, 사용자 기본 설정, 제도, 3D 모델링, 선택, 프로파일, 온라인 탭 있다는 거 꼭 알아두시고요. 현재로서는 파일과 관련이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 지금 뭐 하고 있죠? new와 qnew가 왜 다른지 그 차이점을 지금 배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 아래에 보시면 파일에 경로 파일 이름 및 파일 위치를 검색하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게 사실은 지정이 이미 다 기본적인 게 되어 있어요. 어지간한 것들은 지정이 되어 있는데 템플릿 설정에 가시면 여기 보시면 앞에 플러스 있죠. 이 플러스 표시는 아래에 뭔가가 있다는 겁니다. 자, 눌렀더니 도면 템플릿 파일 위치를 지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오토캐드에서 기본적으로 지정이 되어 있는 도면 템플릿 파일 외에 본인들이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이거 누르니까 나오고 있죠. 이게 현재 저장되어 있는 건데 이거를 제거를 누르면 없어져요. 그 다음에 찾아보기나 뭐 이렇게 해서 새로운 것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트 세트 템플릿 파일 위치도 지금 보이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눌러서 변경해 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뭐가 있나요? 빠른 새 도면의 기본 템플릿 파일 이름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 눌러보시면 없음으로 되어 있어요.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불러올 수가 없겠죠. 자, 이거를 눌러서 찾아보기 해가지고 여기 보시면 도면 템플릿 파일이 지금 열렸거든요. 도면 템플릿 파일 위치가 열린 겁니다. 여기에 우리가 주로 사용하는 ACAD ISO 요걸 지금 제가 주로 파일을 열 때 쓰고 있거든요. 요걸 지정을 해 주시면 돼요. 열기. 자, 어떻게 됐나요? 빠른 새 도면의 기본 템플릿 파일 이름이 여기에 입력이 됐습니다. 자, 그럼 확인을 눌러주면 어떻게 될까요? 적용을 누르고 확인을 눌러야 된다 그랬죠? 확인만 누르면 어떻게 되죠? 지금 이 프로그램을 종료하기 전까지는 이게 동작을 해요. 근데 내일 다시 qnew 명령을 쓰면
오늘 지금 설정 안 된 거하고 동일하게 됩니다. 이 내용이 저장이 되도록 적용을 반드시 눌러주고 확인을 누르셔야 돼요. 자, 이제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new 명령부터 해볼까요? new. 자, 명령행에 new 입력했어요. 자, 스타트업 명령이 지금 0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새 도면 작성이 뜨고 있죠. new는 어떻게, qnew는 어떻게 될까요? 해볼까요? qnew 바로 떴죠? 뭐 물어보는 거 없습니다. 자, 스타트업 바꿔볼까요? strtup 스타트업 명령 때려주고요. 지금 값이 1번인데 0번으로 바꿔주겠습니다. 자, 0번으로 바꿔주면 어떻게 되죠? 마법사 이런 파일 열기 대화창이 안 나타나죠? 그러면 어떻게 변화가 됐는지 살펴볼까요? new 네, 템플릿을 선택하도록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템플릿을 선택하면 새 창이 열리는 거예요. qnew는 어떻게 다를까요? 자, 여기다 입력하면 안 되죠. qnew. 자, 어떻게 됐죠? 아, 물어보는 것 없이 오토캐드 ISO를 기본 파일로 해서 바로 파일이 열렸습니다. 마찬가지로 여기에도 qnew가 있다고 그랬어요. 새로 만들기. 어떻게 됐죠? 새로 열렸죠. 물어보지 않고 열리니까 신속하게 새로운 파일을 열 수 있는 명령어가 제대로 이제 동작이 되는 거예요. 기본이 지정이 안 돼 있었기 때문에 계속 그렇게 물어보고 그랬던 겁니다. 자, 우리 오늘 뭐뭐 배웠나요? 간단하게 열기, 그 다음에 열기에서는 하나씩 여는 거 그냥 보통 하는 거 하고요. 쉬프트 키와 컨트롤 키를 이용을 해서 다수의 파일을 여는 거 배웠죠. 자, 두 번째로 저장하기 배웠습니다. 저장하기에서 뭐 배웠죠? 저장하기에서 세이브와 세이브 S, 즉 보통의 저장하기와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기를 배웠고요. 저장하기 할 때 한 번도 저장이 되지 않은 것은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기하고 똑같이 저장 대화창에 파일 저장 대화창이 열리면서 어떤 파일로 저장할 것이냐 물어본다고 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파일 이름 정하고 그 다음에 확장자 왜 물어본다 그랬죠? 파일들이 버전이 다르면 같은 프로그램이더라도 버전이 다른 프로그램에서 그걸 읽어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두 군데 이상의 컴퓨터에서 사용하는 경우는 낮은 버전의 파일로 저장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저장을 잘못했을 경우에 save as를 이용해서 파일 이름도 바꿀 수가 있지만 파일의 확장자를 바꿔서 낮은 버전의 프로그램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자, 스타트업 명령 살펴봤고 템플릿 파일 오늘 지금 이야기들이 나왔는데 템플릿 파일도 조금 그 내용이 복잡하고요. 나중에 지금 13강 그 정도에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할 기회가 있을 겁니다. 자, 우리가 옵션 명령어 이용해서 어떤 거였죠? 기본 템플릿 파일 지정하는 거 했습니다. 옵션 창 불러드릴 때는 OP 눌러서 부른다고 했죠. OP. 네. 그래서 오늘 여기 템플릿 설정을 살펴봤고요. 빠른 새 도면의 기본 템플릿 파일 이름 하는 거였습니다. 자, 우리가 기왕에 지금 옵션 창을 열었으니까 열기 및 저장 옵션이 또 있거든요. 여기 열기 및 저장 탭 있습니다. 열기 및 저장 탭에 나와 있는 내용들 한번 살펴보자. 자, 파일을 저장할 때 다른 이름으로 저장은 어떤 것을 기준으로 보여줄 거냐 이거예요. 자, 오토캐드 2013을 가장 먼저 보여줄 것이냐, 평소에 학교하고 뭐 오토캐드 2012 설치되어 있는 학교하고 지금 집을 왕복하면서 한다 그러면은 매번 할 때마다 오토캐드 2010으로 저장하라는 거를 일일이 입력 안 하고 여기에서 선택을 해 주시면은요 이게 기본적으로 설정이 돼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거를 확인을 하셔 가지고 어떤 걸로 할 것인지 정하시면 이게 기본으로 보여집니다. 자, 시각적 사실성 유지 다 체크해 주시고요. 도면 크기 호환성 유지하도록 다 해주시고요. 나머지 별로 건들 거 없는데 여기 파일 안전 예방 조치 이게 뭐냐면 자동 저장이에요. 저장할 때마다 백업본 작성하는 거 뭐 이런 것들이거든요. 최소 2개 정도는 체크해 주시는 게 좋고요. 초보자분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10분 간격으로 저장해도 충분합니다. 도면 그리다 보면 10분 동안 한 게 없어요. 근데 이제 고수가 되셨을 때는 5분, 3분 단위로 좀 줄이셔야 됩니다. 왜? 3분에서 5분 동안 그리는 게 많은데 자동 저장을 안 해주면 실수로 해서 뭐 컴퓨터가 꺼졌다든지 그런 일도 발생을 할 수가 있고요. 간혹 가다가 좀 많이 잘못 그린 경우에 원래 파일을 불러드리고 싶은 경우는 그냥 닫아버려요. 그리고 나서 자동 저장되어 있는 파일을 불러오면 됩니다. 그런 방법도 있어요. 자, 파일 열기 부분이 있네요. 몇 개까지 보여줄 것이냐. 파일 열기에서 최근 사용한 파일들을 몇 개까지 보여줄 수 있느냐. 요거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은 지금 CAD 도면 이렇게 해서 표시되고 있는데 여기에 전체 경로를 표시해 줄 것이냐 이 말이에요. 전체 경로를 하면 여기서 이만큼 길어집니다. C 드라이브에 오토캐드 2015 어쩌고 저쩌고 블라블라 해가지고 최종적으로 이 2D CAD 도면점 DWG가 있는 전체의 경로를 보여주는 거거든요. 이게 필요하신 분들은 여기에 체크를 하시면 되세요. 도면이 어디에서 있는지 금방 알 수 있겠죠. 자, 외부 참조 이런 것들은 초보자분들은 뭐 거의 알 필요 없지만 나중에 고수가 되시면 스스로 힘을 한번 살펴보세요. 자, 저장할 때는 어떻게 하는 거죠? 적용 먼저 누르고 확인을 눌러야 됩니다. 적용을 누르고 확인을 눌러야지 다음번에 컴퓨터를 껐다가 다시 오토캐드를 실행시켰을 때 이거를 불러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조건을 불러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거의 다 살펴봤는데요. 한 가지 안 본 것이 뭐가 있냐면 리카버 명령이에요. 리카버 명령. 자, 리카버 명령이 뭐냐 한번 쳐볼까요? RECOVER이라는 명령이거든요. 리카버 보이시죠? 자, 도움을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재빨리 리카버 명령. 손상된 도면의 파일을 복구한 후 엽니다 라는 거예요. 여기 어디 있는지 찾아준다고 그랬죠? 아이콘 어디 있는지. 어디 있니 얘야? 이거 안 나오네요. 뭐라고 나오죠? 이 명령은 리본에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나왔죠? 제가 어제 설명드릴 때 이거 눌러도 아이콘이 어디 있는지 못 찾는 경우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자, 그래서 이거는 명령 행위에서만 입력을 해야 됩니다. 리커버. 이렇게 하면 사실은 파일을 불러오는 기능하고 동일하게 일단 파일이 선택이 돼야 되거든요. 여기서 가령 예를 들어서 2D CAD 도면 1번이 지금 인터넷이나 아니면 카피를 해서 디스크나 USB로 이렇게 저장 장치로 해서 옮겼는데 조금 손상이 가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럼 이 명령을 해서 열기를 선택을 해주면 현재 사용 중인 파일을 열었군요. 이건 안 되는 거죠. 자, 2번을 열기를 하면 검사를 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검사 결과를 보여주죠. 복구된 데이터베이스에는 탐지된 오류가 없습니다 하고 돼 있죠. 확인을 하면 어떻게 되죠? 복구를 해서 이렇게 불러들여 주는 거예요. 만약에 오류가 있었으면 자동으로 이 오류를 해결할 수 있는 부분까지 최대한 해결을 해서 도면을 불러들이게 되고요. 해결이 안 되는 부분은 아마 삭제가 되는 부분도 있으니까 반드시 리커버 하신 뒤에는 원본어가 한 번쯤 대조하는 것도 필요하십니다. 어제 제가 연습하면서 그린 거예요. 자, 이상으로 파일 열기, 저장, 그리고 새로운 파일을 만드는 QNew, 그리고 옵션 명령에서 파일 탭에서 그 기본 템플릿 파일 지정하는 것, 그리고 옵션 명령에서 지금 저장 및 그게 뭐였죠? 열기 및 저장 탭에 관한 기본적인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